지정학적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동 문제가 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타냐후가 최근에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지지율이 급반등했다라고 합니다. 대외적인 이 적들을 만들어서 이 국가 안에서 본인들의 어떤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을 막고 또 어떤 적을 만들므로써 이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대표적인 정치에서 전쟁을 통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인데, 지금 이번에 네타냐후도 역시 이와 관련된 행동들을 했고 그게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 급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헤즈볼라와 지금 전면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커지죠. 이미 하마스와의 전쟁은 이미 발생을 했고 헤즈볼라가 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미 헤즈볼라는 모사드의 본부로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수도 도시와 관련된 곳들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날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벌써 레바논에서 500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로 인해서 오늘 이 스페코가 약 12%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10%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퍼스텍 그리고 빅텍, 휴니드까지 대부분의 이 전쟁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잘 올랐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좀 축하드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단기간에 해소될 내용들은 아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미국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에서 중국군이 2027년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죠. 그에 대비한 새로운 작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작전 지침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내용은 프로젝트 33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33대 해군 참모총장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과 관련된 전쟁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27년까지 프로젝트 33을 실행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중국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미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프로젝트 33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총 7가지 정도의 실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함정 잠수함 항공기 유지 보수 지연 해소입니다.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로봇 및 자율 시스템의 사용 및 통합 확대, 그러니까 이 로봇과 자율 시스템을 이용한 해군의 이 어떤 이 힘을 키우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휘센터 설치, 병력 모집 및 유지, 그리고 병력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이 현실 및 가상 세계 훈련, 해안 전투를 지적하고 기획하는 핵심 인프라 복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증시에서 중요한 내용은 요 첫 번째 유지 보수와 그리고 인프라 복구,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군함에 대한 어떤 설치, 군함 능력이죠.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중국은 이 해군력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반대로 미국은 이 해상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렇게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디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미국 해군 함정에 대한 협력 논의 대상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조선업에 대한 기술이 높고 그리고 생산 능력에 받쳐주고 유지 보수와 관련된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몇 없는데, 미국과 가까운 협력적인 우방국에서 그런 이 조선업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내용의 저널을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세계 최고의 조선 능력을 자랑했는데 너무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사양 산업으로 밀려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백 개 달하던 조선소가 수십 개로 급감을 했고, 비용도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걸 전담해서 맞는 그런 조선소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고 하죠. 미군은 현재 보유 군함 수가 반토막이 났고, 반면에 중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조선산업이 미미했는데 지금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면서 아예 상황이 뒤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업용 선박 보유도 중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약 7,000척이나 되지만 200척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선박뿐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조선사에서 산업용 선박 외에도 군함도 함께 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죽었다라는 것은 군함과 관련된 제작도 거의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조선업계에서 중국과 함께 톱3로 형성하는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계와 협력을 하는 게 현재 미국의 계획이고, 이걸 프로젝트 33에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조선업에 대한 미래가 어느 정도는 좀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이 미국의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와 관련된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은 하나오션과 현대 HD, 현대중공업 이 두 군데가 있죠. 조금 더 MRO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화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똑같이 MRO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현재 조선업에 대한 수주를 훨씬 더 잘 받고 있는 것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주가로만 보더라도 HD 현대중공업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지분을 100% 인수를 했죠. 이걸로 인해서 수주를 딸 수 있는 계약권을 확보하고 가장 먼저 국내 최초로 미국의 해군의 MRO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 빠른 데에는 단순히 하나오션이 능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과 비교해서 조금 절박한 심정에 있는 미국이 조금 마음이 급해졌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좀 빠르게 진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이미 HD 현대중공업 역시도 이와 관련된 산업에서는 양대 산맥으로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저는 2027년까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업에 대한 슈퍼 호황이 온 것도 맞겠지만 그 외에 별도로 이미 이 MRO 시장만 하더라도 연간 수십조, 더 크게 본다면 수백조의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 해군 산업의 규모를 키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조선업에서 이 군함에 대한 건조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것들도 엄청나게 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국 해군에서 발표한 프로젝트 33은 상당히 큰 의미로 좀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런 전반적인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하나는 필리 조선소 외에도 호주에 있는 오스탈에 대한 조선소도 인수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게 최근에 좀 불발이 났습니다. 오스탈이 좀 무리한 요구들을 하면서 포기를 했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필리 조선소도 있고 또 다른 계획들도 이제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기업들을 미국의 앞으로 향방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첫 물꼬를 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MRO 사업 수주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게 단기간에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33은 2027년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연수로 본다면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다면 약 2년 정도가 남았는데 좀 호흡을 길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단기간에 높은 목표를 가지고 가면 오히려 실망을 하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지정학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뜩이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좀 망발을 해서 어려운 한국 증시에 또 다른 또 변수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희망은 생기고요. 빠져나갈 구멍은 생깁니다. 투자자라면 그런 환경에 어떤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라면 항상 세상의 이치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에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어떤 접목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한국 증시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국가들, 특히나 미국 대비해서 어려운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가 언제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을 따라가고 혹은 타 국가들 대비 월등히 좋은 어떤 성과를 기록한 적이 제 기억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있어 왔었고, 특히나 한국이라는 국가는 아직도 전쟁 중이고 기업의 어떤 문화들이 그런 선진국들 대비 아직은 정말 많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그런 비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무조건적인 비판과 편협한 사고 방식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사고를 열린 어떤 사고를 좀 가지고 비판도 비판이지만 그 이면에서 또 우리가 투자자로서 움직여야 될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